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하는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전국 곳곳의 국민 여러분, 또한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께 전해 올릴 이야기는 미국은 왜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오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왜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 이유를 아시나요? 제가 그 근본 이유부터 차근차근히 말씀을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미국 친구들이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려주고 있는데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해야만 한다고 이런 주장을 저도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친구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를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만일 미국 정보당국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 또한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깊이 심각하게 중국에게 잠식을 당한 상태가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이미 중국에게 거의 모든 것이 잠식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핵무장을 한 미래의 대한민국이 친중국가가 될까봐 그 대한민국이 친중국가로 될 것을 너무나도 많이 매우 염려스럽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내에 중국의 시진핑 기념관이 설치된 사실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또 서울대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 모든 분들이 침묵하고 있는 데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게 무슨 특별한 약점이 잡힌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대통령실은 중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에게 무엇인가 약점이 잡힌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바로 이 서울대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진핑 기념관을 치우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대통령 비서 보좌관들이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에서는 중국인민해방군을 무려 2만 명도 아니고 298만 명을 이 한반도로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대한민국이 있는 한반도를 침략하고 노략질했고, 또 우리의 통일을 방해한 것은 기본이고, 우리의 수도 서울을 짓밟고 유린하고 대한민국의 여성들을 겁탈하고 강간했던 것이 역사의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공산당의 일본 선수가 누구입니까?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가 누굽니까? 시진핑이죠. 그런데 이 시진핑 기념관이 서울대학교에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완전하게 집어삼켰다는 이 사실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과거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의 해병 제1사단이 중공군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저 함경북도 장진호 부근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흥남 철수 작전을 통해서 이 부산으로 이제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고,
정말 뼈아픈, 정말 통안의 그런 그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미 해병대 일사단은 이 전쟁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이 추위에 굶주림에 얼어 죽었던 이런 비참한 사실을 과연 우리 국민들 가운데 몇 분이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미중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최고 교육기관이 어디입니까? 바로 서울대학교입니다. 과거 국립서울대학교가 이제는 법인화가 돼서 이제 국립서울대학교가 아니죠. 엄격하게 말하면 그 교문도 바꿔버려야 됩니다만은. 자, 그러한 서울대학교 내에 시진핑 기념관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 동맹국인 대한민국이 우리의 동맹국 미국을 모욕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멸시하고 있다라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정보당국 관계자들은요,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입니다. 또 참모들이 많은 숫자들이 서울대학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의 이승만 대통령, 즉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없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을 설치하라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시진핑 기념관 철거해야 된다고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참모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들도 역시 오랜 시간 이전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사업에 포섭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 이야기라기보다 미국에서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요, 과연 우리가 윤석열이란 한국 대통령을 믿고 대한민국의 핵 무장을 허용해도 될까? 매우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이 핵무장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가 미국의 정확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게다가 경찰청의 총수라고 하는 윤익은 경찰청장이 경찰대학 출신은 기본이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의 공산당이 전문으로 양성하는 전문 인력, 특히나 해외 공작요원, 스파이 양성기관인 이 중국 사회과학원인데 이 윤익은이라는 자가 이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개월 동안 3계급을 승진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윤석열 정권에서 경찰청장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이 한국의 윤익은 같은 경찰청장을 중국 공산당이 심어놓은 중국의 스파이, 중국의 협조자로 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경찰청장으로 추천한 대통령의 참모들 역시 중국의 간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사안들이 이 채를 치듯이 잘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이런 엄연한 현실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 가운데에서 중국에 포섭되거나 중국의 영향권 내에 있는 중국 협조자, 즉 중국의 간첩들이 상당히 많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중국 공산당에게 무엇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점을 잡혔던 것은 아닌지 이렇게까지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의심 자체가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입니다만은 그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참모들이 이런 실수를 미리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혈맹이다. 피로 맺어진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한미 동맹에 아주 애매하고 그리고 미묘하게 지금 실금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같은 분이 친중 정책을 펼쳐왔던 박근혜 정권에서의 국가안보실 1차장, 2차장을 역임했었죠. 자,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시절에 친중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김규현이었는데, 자, 이러한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에 추천을 했으니까 그 자리에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규현을 국가정보원장에 천거한 사실, 이 사실도 미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 중에는 반드시 중국의 첩자가, 중국의 간첩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문재인이 북에 넘긴 USB를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언제 누가 어떻게 무슨 내용을 집어넣어서 그 USB를 만들었는지 수사하는 건요, 만일 제가 한다 그러면 일주일도 안 걸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조사, 수사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중수로 관련된 이 핵 발전 설비 관련 자료는요, 지금 매우 불쾌하게도 북쪽 아이들이 중국에다 지금 팔아먹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북으로 넘어갔던 기밀들이 자,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이것은요, 중국에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개발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점점 더 의심을 하고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재인이가 북한에 넘긴 USB 내에는 한국 원자력 시설의 기밀, 군사 기밀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북쪽 애들이 지금 현재 먹을 것도 없지만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라고 하는 거,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중국에 돈 받고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얼마나 대한민국이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이제 국민 여러분들 아시겠죠?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이 주도로 국가정보원을 시켜서 이런 USB를 만들고 그 안에 북에게 어마어마한 돈과 군사기술을 넘겨주면서 북이 핵무장을 하고 더 그 핵무장을 발전시킬 수 있게끔 도와줬는데, 자, 그것을 국가정보원에서 수사를 하지 않아요.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자, 그러면 미국에서는요, 지금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요, 북과 내통한 공범으로 지금 간주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지금 완전히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넘긴 이 USB의 내용들은 미중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 치명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수사조차 하지 않고 뭉개고 있어요. 그러니 이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이 미국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정권이 날아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실, 그리고 김대기 비서실장, 여러분들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대통령을 잘 보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국내에 어떤 정보가 얼마만큼 넘어가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수사를 국가정보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 수사 자체를 김규현이라고 하는 국가정보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오래전부터 북한과 중국에 포섭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점이죠. 자, 국민 여러분께서 미국의 정보 당국의 책임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서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허용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대통령은 지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모들이 무능하고 참모들이 올바르지가 않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욕을 먹고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의심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럼 국민 여러분께서 뭘 해주셔야 됩니까? 국민 여러분들 의견을 표출해 주십시오. 네? 어떻게 해요? 그 대통령실 홈페이지 가셔서 국민 제안실이 있거든요. 그 국민 제안실에 가셔갖고 아무개는 해임시켜라. 아무개는 보임시켜라. 이런 걸 갖다 써주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대통령이 움직이도록 해주십시오. 자, 이제는 말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넘겼다는 USB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게 되자, 자, 이로 인해서 이제는 미국의 정보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총장을 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문재인에게 무슨 마음의 빚이 있어서 문재인을 수사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마음의 빚 때문에 문재인의 그 USB를 국가정보원 측에게 야, 이거 수사하지 말고 그냥 덮어둬. 이렇게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시한 것이 아닌지 이제 이렇게까지 미국 측에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또한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이 점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인정에 치우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국가원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이 나라 국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자리인 것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문재인을 구속시키고 수감시켜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를 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또한 역풍을 맞게 된다는 점, 이 점은 저의 바다 건너에 있는 친구들이 점잖게 전달해주는 내용이니까 절대로 귀 밖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USB뿐만 아니라 이 국정원의 특별활동비, 이 특별활동비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옥살이 하는데 아주 그냥 옥고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 국정원 특별활동비, 줄여서 특활비라죠. 이 특활비로 지출한 김정숙의 온갖 사치비용, 옷, 신발, 구두, 액세서리, 목걸이, 팔찌, 귀걸이, 반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내에 암약 중인 친중 친북 세력들을 더불어서 소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이 북에 넘긴 USB도 수사를 안 하죠. 그 다음에 김정숙의 옷값도 수사를 안 하죠. 그리고 특히나 위험한 거는 광개토 대항함이 2018년도 12월 달에 일본 연근해까지 가서 북을 탈출했던 그 조그마한 목선, 그 목선을 일본 측으로부터 강제로 뺏어서 끌고 온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북에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배 타고 있던 김정은이를 시해하려고 했던 호위사령부 장교들이 모두가 다 총살을 당했는데, 자, 이런 점들을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미국 워싱턴에서는
도대체 윤석열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문재인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 가운데는 친중 친북 정권이었던 문재인과 노무현 정권에서 출세했던 자들이 상당수가 지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누구보다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국내에서의 친중 세력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친중 세력 청소를 안 하고 있죠. 거기다가 문재인이가 넘겼다는 그 USB 수사를 또 안 하고 있죠. 게다가 또 다른 공안기관이라는 경찰, 총수인 윤희근, 이자 역시 중국 유학 경험을 했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중국의 전문 비밀요원 양성기관인 스파이 양성기관인 중국 사회공안에서 법학 석사기를 받았다고 하니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 대부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왔죠. 또 서울대학교가 이미 중국 공산당에서 점령당했고 중국 공산당의 교육기관을 전락한 지가 오래됐죠.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 또한 이미 오래전에 중국의 영향력에 의해서 포섭되었고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하수인들이라고 미국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자, 그러니까 미국 정보당국이나 미국의 핵심 세력들이 우리 한국을 이와 같이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믿고 핵 무장을 하라고 허락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가안보실에 김성한 씨가 이제 그나마 다행으로 물러났고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는 김태효. 이 사람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행정관으로 있었던 일개 비서관에 지나지 않는데 이자가 퇴임할 당시에 국정원의 기밀문서와 기무사의 기밀문서를 갖고 나와서 그 혐의로 인한 벌금을 300만 원을 받았던 사람인데 지난번에 아마 윤 대통령이 사면 복권하면서 거기에 해당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기밀문서를 갖고 나왔다는 것은요, 바로 간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사형은 되지 못할 망정, 해임도 되지 않고 다시 대통령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런 이유만으로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이 되었다? 이렇다면 큰일 날 얘기죠. 그리고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통령실의 옆에 국가안보실의 1차장으로 두고 대통령의 안보 업무를 갖다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매우 상당히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루트에서 나오는 얘기는 미 정보당국에서는 김태호가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있으면서 또한 적성국과 긴밀하게 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간첩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핵무장을 하라고 허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김태호라는 자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현재 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본인이 무슨 북과 협상을 한다고 하면서 돈가방을 들고 북경으로 개성으로 오고 가면서 북의 공작원들 또 중국의 정보요원들을 접촉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 당시에 북에서 파견 나온 중국에 암약하고 있던 중국의 공작 요원들이 김태호가 들고 다니던 문서에 대통령의 직인도 없는 문서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과연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 문서냐 아니냐 이런 사실 여부를 우리 측 요원들에게 질문을 해오는 등 항의성의 질문을 해오면서 대단히 남북관계를 비틀고 남북관계를 냉각시킨 바로 그 주범이 바로 이 김태효입니다. 당시에도 그렇게 험악해진 남북관계를 조용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풀어서
원위치로 돌려놓았던 자가 바로 정규필이라고 하는 전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으로서 당시 대한민국 대사관에 무관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국가 이익을 위해서 헌신했던 대한민국의 고급 장교 정규필 대령은 문재인의 국정원에서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검찰에 고발했지만 문재인의 검찰에서조차 이 정규필 대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각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때 문재인의 국정원이 그러니까 간첩으로 기소하려고 했던 정규필이가 간첩으로 기소가 되지 않자 이제 별건으로 재판에 넘겨서 지금 다음 달에 또 제2차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규필 대령 관련된 이야기, 이 억울한 누명 이야기들이 대통령실에 있는 시민사회수석실 강승규 보좌관을 통해서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도 얘기가 전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척하고 있는 게 바로 김태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출세와 영달, 입신양명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눈이 멀었던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서 무슨 짓을 했을지 모든 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감시를 해야 되겠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아울러서 김기현 국정원장도 이 정보사 정규필 대령의 이 간첩 혐의를 뒤집어 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모른 척하고 아무런 대응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정규필 대령이라고 하는 우리 정보사령부의 가장 에이스 중에 에이스, 우리 정규필 대령을 누명 벗겨준 일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정보사 정규필 대령을 간첩으로 몰아서 구속을 시키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현재 국가정보원의 행태를 보여줍니다. 대신에 이 정대령을 간첩으로 몰아서 구속시키려 했던 국가정보원의 그 세작들, 그 간첩들, 국정원 내부의 간첩들을 수사해서 포박한 이후에 형벌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가방 들고 평화를 구걸하러 다니는 자가 국가안보실에 지금 1차장으로 가 있고 또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간첩 혐의로 기소하려고 했던 정보사 정규필 대령도 간첩이 아니라고 판명이 됐는데 이게 뭐예요? 윤석열 행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서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거나 혹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정보계통에 이런 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즉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다고 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윤석열 행정부에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임명됐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미국 워싱턴에서는요 신뢰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허용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김태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그 의심의 눈초리가 왜 이렇게 진하게 남아있는지는 그 과거를 한번 우리가 되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호 씨가 MB 시절 행정관으로서 갑자기 워싱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CIA의 본부를 찾아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CIA 측에서는 매우 불쾌감을 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워싱턴에 지금 안기부 요원들이 나와 있고 외교부도 있고 한데 이 누구라고 여길 와가지고 지금 CIA를 방문하느냐. 기본적인 그 통상적인 순서, 절차도 무시한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한미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했다고 해서 미국 측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경고를 내렸었는데 그때 그 인물이 바로 김태호입니다. 자, 철부지였던 김태호가 당시 40대였고 그 40대 행정관이 돈가방을 들고 평화협상을 한다면서 북경과 북한 개성을 오고 가며
들락거리는 건 모자라 미국 워싱턴에서도 이 CIA 본부를 방문하는 등의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미국 정보당국에서는 이 사람이 이미 적에게 의해서 포섭된 간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김태호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고 적성국의 간첩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하면서 지금 최근에 미국의 그 정보기관의 그 도청 문제가 미국의 뉴욕 타임즈를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대통령실 도감청 문제가 터지게 되고 나서 갑자기 언론에는 김태호가 미국에 가서 대통령의 미국 순방 관련된 업무를 조율을 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이 보면요, 정보 세계에 지읒자도 모르고 낮과 밤이 있으면 밤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이런 그 철부지들의 돌출 행동인데, 자, 이런 것 때문이라도 미국에서는 야, 윤석열 대통령 이런 수준의 사람을 당신의 측근이라고 두고 있다고? 국가안보실의 중책을 이 사람이 맡고 있다고? 미국에서는요,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국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과 도구를 모두 구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대한민국의 군사력도 뭐 정확할지 몰라도 세계 6위권에 올라가는 군사력, 군사 강국이 되어 있죠. 자, 그런 대한민국이 핵무장까지 하고 나서 친중 국가가 되어버리면 미국은 이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미국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측에게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찬성해 줄 것을 요청하기 이전에 대통령이 참모들 가운데에서 친중 인사들 그리고 미국 측에서 회의적으로 간첩으로 색안경 끼고 감시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청소 작업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 주변에 청소 작업을 하지 않으면 미국 측과 공고한 신뢰관계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넘긴 USB를 제대로 수사해서 친중 친북 세력을 소탕하는 노력을 먼저 진지하게 워싱턴 친구들에게 보여줘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는 우리를 믿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미 간에 진행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있죠. 이 한미연합훈련은 동맹국가로서는 기본입니다. 이상한 일이 하나도 아니고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고요. 또 국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친중 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최소한도의 노력을 하면서 미국에게도 자, 우리에게 핵무장을 점차적으로 승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 없이 무턱대고 와서 핵부터 해달라 이렇게 되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저 정당스럽지 못한 저 당은 이명박 정권 당시 한나라당 시절이었던 2009년도에 MB의 복심 장광근 사무총장이 북경에 가서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조직은 중국 공산당의 조선총독부 한국 지부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고 MB 측 인사들은 이미 이때부터 중국 공산당의 종으로 노예로 전락했는데 이들이 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 대거 포진하고 있으니 미국이 어떻게 이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혼자서 갇혀 있고 주변엔 중국 간첩들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 쪽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게 신뢰를 주고자 하신다면 친중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친미 세력들을 모아서 반중 친미 정당을 창당하는 그야말로 건곤일척의 배수의 진을 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창당하는 새로운 목숨을 건 노력을 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믿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미국 친구들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미국 친구들의 솔직한 견해를 제가 대신 전달해 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국민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하는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